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웅주입니다. 제5강 하우teg행정법 강의 취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 자, 의로서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의로서의 이거는 자격을 가리키는 조사입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냐면 공권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이라는 자격을 가져야지만 이 처분에 해당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렇게 더해 놓으니까 처분 등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제 한국어를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행정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라는 위치에 이게 규정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의 주소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세요. 강학상 행정행위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는 개별법에 사용된 용어가 아니고요. 성질상 개별법 상에 있는 어떤 공통된 것들을 묶어서 연구자들이 만든 인공언어예요. 이 artificial language라는데요. 인공언어로서 강학상 행정행위 효용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학상 행정행위만이 행정소송 구중에서도 취소의 대상이 되고 강학상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게 효용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행정법의 고전적인 그런 최초의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특히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아주 강력한 위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위력을 주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학상 행정행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상의 처분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행위와 처분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강학상 행정행위의 정의 중에 이 최협의의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행정청의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이게 최협의의 행정행위인데요. 이걸 두 문자로 하면요, 자, 행법, 국법, 권단공입니다. 행법, 국법, 권단공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행법, 권단공 이거는 독일의 거의 통설적인 행정의 개념입니다. 독일 행정소송법은 이 개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요,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과 법집행으로서의 공권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 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입니다. 자, 표현이 다른 강학상 정의와 행정소송법상 정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학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 언어의 의미에서 그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법학에서 표현이 틀리죠. 같은 말 아닙니다. 법학은 같은 의미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 실증주의가 가져온 법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순기능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역기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 하나하나의 독립적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경우가 있죠. 아닌 경우. 그게 바로 처분사의 주가 변경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미리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1개념당 1대상을 가리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언어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건 차치하고, 자, 그러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실체법적 처분 개념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행정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을 분설하면 처분은 행정청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행사 또는 그거부 그 밖에 예정한 행정작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으로서의 그거부하고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으로서의 그 밖에 이해전한 행정작용이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 그거부에 그하고요, 그 밖에 이해준하는 그와 요 이는 지시어에 불과하지 어떤 내용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그 지시어 관계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는 분설을 해보려면요, 행정청,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그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이렇게 세 개로 분설이 되죠. 이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의미를 갖는 의미적인 요소들이죠. 이 행정청은 행정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죠. 구체적 사실로 하는 법 집행은요. 집행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존재하고 그 집행은 개직구,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 집행으로서의 이 공권력 행사가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한 남아있는 그 논점이 되는 거죠. 실제 법적 처분 개념서는요. 강압상 행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봐요. 근데 판례가 근거하고 있는 실제 법적 처분 개념서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로 한 법집행 공권력 행사가 강압상 행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요. 이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에서의 그 거부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서의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표현이 다른 강학상 정의와 행정소급상 정의 사이의 관계는 강학상 행정행위는 곧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서의 공권력 행사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밖에 이해지는 행정작용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밖의 행정작용과 그 밖의 행정작용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은 두 단어의 조합이죠. 조금씩 표현의 방식에서 차이는 있지만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는 목차 속에서 행정작용은 크게 8개로 분류를 합니다. 행정입법, 행정계획,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단순 공권행정행위, 단순 공권행위,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3절의 이 행정행위 있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작용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화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밖의 행정작용이 돼요. 요거를 법학 답안 작성했을 때는요.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서 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제19조 와란 말을 꼭 조심하라고 했어요. 행정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요. if should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밖의 행정작용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가져야죠. 즉 강학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학상 행위는 자 여러분 오승환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성공할 때 특히 대한민국에 성공할 때 일개직구였죠. 일개직구 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승환이 공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공이 일개직구였단 말이죠. 그거 기억하십시오. 일방성, 개별성, 직접성, 구체성, 그 다음에 공법행위성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 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이 있죠. 요거는 이 사법형식이란 말에 조심을 하시면 돼요. 요 사법형식은 민법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민법 계약서를 가리켜요.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 선수가 민법 계약서예요.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하죠? 흥정을 통해서 하죠. 그럼 계약서 내부에 어떤 누군가 더 우위에 선다거나 누군가 더 열등한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돼. 그건 현실적인 거 빼고 법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규범적으로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거기서는 일방성, 그 다음에 구체성, 그 다음에 일개직구, 그 다음에 직접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법이 근거 행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제4절 공법상 계약은 자 금방 말씀드렸죠. 흥정을 하죠. 흥정. 네가 되네 안 되네. 대등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제5절 단순 공권의 단순성이란 말은요. 권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권력적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의 그 자체로 강학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은 그 밖의 행정작용, 즉 행정입법, 행정계획, 그리고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은 모두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갖는 것일까요? 남는 것은? 남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 중에 어떤 것은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가질 것이고 어떤 것은 가지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제1절 행정입법하고 제2절 행정계획, 그리고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등은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 한 번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거분하는 건 뭐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의 거부죠, 이게.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분명히 공권력의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권력 행사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그게 그것의 거부이어야 되죠. 그라는 말은. 요 그라는 말은 자 여기 말을 여기를 저기 뭐죠? 그 읽으실 때 띄어쓰기 그러니까 잘라서 읽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및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이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 이렇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전제하에 교수님이든 강사님이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이지?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공권력 행사 유형 하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또 유형 하나,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이 유형 하나예요. 그 거부와 그 밖에 여기에 그 거부에 와가 붙었다 그래서 그걸 연달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라서 읽은지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강상 행정행위와 강상 행정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의 거부를 의미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판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자, 신청권 있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거부와 신청권 있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의 거부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청권. 그것도 뒤에 우리 한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실체법적 처분 개념서를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견해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답안도 구성해야 됩니다. 을은 갑에게 땡땡을 행하였다. 이에 갑은 치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을이 갑에게 행한 땡땡은 치소송의 대상인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가장 이제 전형적이고 심플한 시험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의 소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문제의 소재. 이제 문제의 소재 안에서는요, 대전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소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전제. 대전제는요, 법률 규정이 99.9%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와로 여기 쓰라고 그랬죠. 와 이게 이론설의 의미입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에 의하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예요? 에 의하면이 바로 바이죠. 바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법들이니까 덜 로죠. 덜로 바이덜 로가 뭡니까? 법치 행정이죠. 법치 행정. 그러니까 에 의하면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조사 같은데 이게 이 친구는 법치 행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글을 쓰는구나. 이렇게 큰 평가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치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게 주어예요. 이게 치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 용어이죠. 그 용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거 둘이 분절되지 않습니다. 수식어 관계가 아닙니다. 한 단어예요. 물론 수식어 관계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서술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처분은 치소송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전은 행정적으로 말한다. 뭐예요? 법조문 있잖아요. 이 법조문 그냥 보고 베껴요. 보고 베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보고 베끼라고 주는데도 안 보고 베끼죠. 그 다음에 땡땡은 치송의 대상인지와 관련 물어보는 문제가 돼서 첫째, 가장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게 을이 행정청인지 문제가 되죠. 둘째는 을이 갑에게 한 땡땡이 행정청이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인지 문제가 되죠. 셋째는 자 이론설입니다. 이론설. 자 을이 갑에게 한 땡땡이 행정청이나 구체적 사실이나 법률로서 공권력 행사인지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 표현이죠. 땡땡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률로서의 공권력 행사.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을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판례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즉 여기 있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요. 요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니까 꼭 외우세요. 그 법조문을 보고 베끼는데 일반적으로 법조문 안에 소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청이냐,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냐, 여기까지는 다 뭐죠?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 의로서의 앞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를 여기서 풀이를 하는데 이 공권력 행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판례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면 처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째 문제 된다, 둘째 문제 된다, 셋째 문제 된다가 저절로 뭐가 돼요? 다음 후속 목차가 됩니다. 로마자 2번, 그다음에 로마자 3번, 그다음에 로마자 4번 후속 목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을이 행정청인지 여부, 그래서 판례 사안의 경우 을이 갑에게 한 땡땡이 구체적 사실만 법집행인지 여부,
판사, 판례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땡땡이, 여기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인지 여부, 이게 이제 정답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판례 사안의 경우로 나갑니다. 마지막 설문 해결, 이게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이 갖추고 있는 목차 구성입니다. 자,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접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모든 교재 거의 99.9%가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에 입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교재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정법 실제 점수는 낮아지는 아주 기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든 판례의 견지에 따라서, 판례의 논증 흐름에 따라서 모든 시험 문제를 풀이하고 답안을 작성하려는 그런 문제의식을 평소에도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읽을 때 이렇게 써도 되나? 항상 회의적인 그런 시각, 칸트, 이제 데카르트의 그런 방법적 회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